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택 임차권과 권리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동산 임차권이 존재하느냐, 그 부동산 임차인이 대항 요건, 즉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 하는 정보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부동산이 경매 시장에 존재하느냐, 바로 부동산 경매 시장을 살펴볼 수 있는 경매 정보를 찾아보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경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공경매가 있다. 공적 경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공경매라고 할 때는 우리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법원이 집행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공경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매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무서장이 그 체납자의 재산을 체납 처분해서 압류하고 공개 매각하는 그러한 절차를 공매라고 합니다. 결국 이 법원이 집행하는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세무서장이 집행하는 그런 이제 공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조세관청은 즉 세무서장은 자신이 직접 그 체납 처분에 따른 압류 재산을 매각하지 않고 이것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법원이 집행하는 이 경매와 관련해서 관련 정보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 대법원 하고서 약간 떼고 법원 경매 정보, 대법원하고만 쳐도 대부분 자동 검색어로 이게 뜨기도 하죠. 이 용어를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검색 결과로 이러한 창이 나오게 됩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하고서 여기 이제 사이트 명칭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검색돼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경매 정보 사이트로 접속이 되게 됩니다.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큰 타이틀로 경매 공고, 경매 물건, 매각 통계 이런 안내들이 나오고, 이것은 경매 물건을 눌러서 들어가면은 각 이런 단위별로 그 경매 물건을 우리가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이 빠른 물건 검색이라고 하는 거죠. 이 빠른 물건 검색은 먼저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경매 물건이 부동산이냐 동산이냐를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각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별로 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그런 어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어떤 인천지방법원 또는 인천 중에서도 부천 지원 관할 그 경매 물건을 보고자 한다면 이것을 클릭해 놓고, 그리고 또는 전국의 모든 법원 것을 한 번에 다 검색하고자 한다 할 때는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면 전체라고 있죠. 이 전체를 누르면 이제 전체가 한 번에 검색될 수도 있죠. 그래서 각 지방법원이나 지원별로도 검색할 수 있고 또는 전체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시도, 시군구 이렇게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검색하면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루는 이제 경매 물건들이 나오고, 또는 시도별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각 시, 군, 도가 나오죠. 서울특별시 하고 이제 구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관악구다. 그리고 전체냐 아니면 기억니은 뒤에서 나올 때 전체에서 읍이나 도로면까지 나올 수 있지만 관악구 정도로 해서 검색을 클릭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연립주택, 다세대 빌라, 물건 변호와 이제 물건의 용도를 기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소재지와 내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액과 최저 매각 가격이 나오는데, 감정평가액은 첫 번째 물건의 경우는 2억 300인데, 이것이 현재 64%인 1억 2,992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것은 유찰됐던 거지. 앞에서 보면 그 뒤에 있죠. 여기서 경매 7되고 유찰이 2회가 됐고 이제 3차 경매에 들어간 것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64%를 최저 가격으로 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내가 나는 이 연립주택을 하나 원해. 그럼 이제 이것을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상세한 그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사건 번호 있죠? 항상 사건 번호는 잘 기억을 하시면은 다음에 다시 찾아볼 때도 또는 기타 정보를 찾아볼 때도 쉽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건 번호 나오고 감정평가액, 현재 최저 매각 가격, 물건의 종류, 그리고 입찰 방법은 기일 입찰이다.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일 입찰은 딱 정해진 일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찰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간 입찰은 일정한 날짜부터 일정한 날짜까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입찰을 받는 방식인데, 우리 법원은 대부분 기일 입찰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반드시 기일 입찰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간 입찰을 해야 되느냐, 이건 법원의 재량이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기일 입찰의 방식을 하고, 그럼 이때 이제 기일 입찰을 하는 그 매각 기일이 나옵니다. 2021년 2월 25일 10시에 네 번째 별관 211호 경매법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거기서 사별관을 가면은 211호 그 경매법정에서 이 기일 입찰이 10시부터 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목록에 이제 소재지, 그리고 호수까지, 층과 호수까지 나오죠. 18년 7월 24일 접수됐고, 배당 요구 종기가 있고, 청구 금액은 이 채권자가 이제 7,333만 5,803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매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채권자들의 총 청구액이 EX가 된다 이거죠. 방이 3개짜리고 주방 식당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 현관문이 있고 발코니 있고 욕실, 그래서 방 3개, 욕실 하나짜리, 거실과 주방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됩니다. 이 본건의 물건의 위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교통상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어떤 이제 마을버스가 다니는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역세권에선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물건으로 판단이 되죠. 이 현관이네요. 현관의 좌우로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이런 형태로 동네가 정리되어 있고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 걸 이제 여기서 전체적으로 1번부터 9장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물건이 마음에 든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 권리 분석에 들어가야지 되겠죠. 이 물건에 대한 이 현황 조사서, 그리고 감정평가서, 사건 상세 조회 등이 있습니다. 등기 기록 열람은 이제 여기를 눌러서 갈 수도 있고요. 전자지도 이런 것들이 제공됩니다. 자, 현황조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현황조사 명령을 의뢰했고, 그래서 이제 현황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건 번호와 조사 일시 8월 3일 14시 50분, 8월 4일 11시 50분, 8월 6일 11시 해서 3차례 조사를 했네요. 소재지 나오고 정경도, 그리고 부동산의 현황, 소재지와 임차인, 이제 임차인이 현재 점유자가 임차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임차인이 있는 그러한 물건임을 나타내죠. 그에 관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문이 잠기고 사람이 없어서 소유자 및 현재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안내문을 세대 현관문 틈새에 띄워두었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으므로 전입세대 열람 내역 결과를 가지고 이제 기재한 거죠. 그럼 이제 임대차 관계조사서를 보니까 현재 점유인은 고재미이다. 그리고 3은 임차인이다. 주거용도다. 전입일자가 97년 12월 24일이고 확정일자 여부는 미상이다. 그 다음 이제 고재식이 점유인인데 이 사람은 임차인이고 2011년 12월 2일이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여기는 이 점유자가 두 사람이 있고 임차인이 두 사람으로 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물건이다. 항상할 수 있습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요 날짜 중요하죠. 이 임차인 고재미 씨의 전입일자, 임차인 고재식 씨의 전입일자, 이 두 가지 일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 부분을 잘 캡처를 해야지 될 겁니다. 길이 그동안 이제 경과된 거 보면 1차 경매 때 최저 매각 가격에다가 이제 2차 경매, 그 다음에 이제 3차 경매가 돼 있고 매각일은 앞에 정해져 있었죠. 그런 목록 내역을 보면 이제 1동의 건물의 표시 3층에 이제 두 세대가 있고요. 현재 전유 부분은 65.80제곱미터이고 이런 이제 부동산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근 이제 매각 통계를 보게 되면은 3개월 내에 매각 건수가 2건이 있었고 평균 감정가에다 평균 매각가율은 81%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정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볼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전부 반복해서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 물건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한 번 훅 지나가서 봐서는 잘 모르죠. 이걸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이 수많은 물건을 내가 전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을 일정하게 지역별로 또는 가격별로 검색을 하고 그 검색 조건에 맞는 부동산을 찍어서 내가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취득하고 거기서 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 분석을 진행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이제 결정된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 분석을 진행을 하면 되겠죠. 권리 분석을 진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입찰에 응할 경우에 매수 가격을 얼마로 입찰에 응할 것이냐를 결정하게 한 것이죠. 여기 최저 매각 가격이 나와 있지만 이 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이냐, 이 가격 이상으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8강을 마치겠습니다. 경매 정보를 찾아보는 방법으로 대법원의 경매정보 사이트를 찾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공하는 공매정보에 관한 온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